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처음으로 부산 국제영화제에 와봤는데요. 야외 극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모비를 입고 좌석을 한 칸씩 떼어앉아 여자들이 많이 죽는 런던의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숨을 죽이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기묘하게도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를 버티고 있거나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고 낯설고 먼 곳까지 떠나왔으며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랫동안 떠올렸어요. 부산의 날씨는 흐리고 추웠다가 맑고 시원해졌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곧 나올 책의 원고를 다 썼어요. 소설을 쓰고 작가의 말을 쓰고 이렇게 차례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글은 모두 다른 내용이고 다른 형식이지만 어쩐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늘게 느슨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고 저는 요즘 이런 거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일까? 떠올려보고 있어요. 이번에 쓴 소설에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있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편지를 받게 될 당신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를 모르지만 당신의 기쁨과 저의 기쁨이, 저의 슬픔과 당신의 슬픔이 어쩌면 이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요즘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집에 머물며 글을 쓰는 것이 전부여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동안 글을 전혀 못 쓰는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금 지치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떠올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활자로 옮겨 적는 과정이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척 답답하고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방법을 경유했지만 제가 특히 좋아했던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카레 만들기인데요. 엉뚱하지만 글이 잘 되지 않을 때 카레를 만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곧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레는 크고 통통한 양파를 몇 개 집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붉은 망 속에서 한 손 가득 차는 양파를 한 개, 두 개 꺼내고 바스락거리는 얇고 메마른 껍질을 벗기고 하얗게 속을 드러낸 매끄러운 구형의 양파들을 도마 위에 올려둡니다. 양파는 우선 반으로 썰고 반을 길게 채 썹니다. 이때 어김없이 눈물이 나요. 매운 기가 아주 오래 가는데 울고 난 눈은 촉촉하고 맑아집니다. 커다란 궁중팬에 채 썬 양파를 수북이 쌓고 식용유를 듬뿍 둘러 볶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하얀 양파는 투명해지고 누르스름해졌다가 진한 카라멜색이 됩니다. 후추는 양파가 투명할 때 넣어야 좋은 향을 내는데 이때 쓰는 검은 통후추는 오래전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인이 선물해준 것입니다.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카레를 만들 때마다 지인과 다정한 선물을 떠올릴 수 있어 좋습니다. 요즘은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직 남은 통후추가 주방 천장에 들어있고 유리 그라인더로 갈면 곱고 향긋한 가루가 됩니다. 양파를 볶는 동안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흘려보내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요리 주걱을 쥔 손은 팬의 화기로 화끈해지고 반복 동작을 수행하는 어깨도 뻐근해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양파는 열심히 볶으면 언젠가 반드시 졸여져요. 소설과는 다릅니다. 소설은 자주 실패해요. 여기에 물을 조금 붓고 다시 졸이고 다시 물을 붓고 다시 졸입니다. 그럼 양파는 진하고 달콤한 갈색 축이 되고 이것으로 끓인 카레는 항상 맛있습니다.
물과 채소와 카레가루를 넣으면 뚝딱 카레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불 앞에 서서 멍하니 양파를 볶고 나면, 어김없이 완성된 이 갈색 죽을 보고 나면 어떤 약속을 확인받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안도가 되는 건데요. 이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다름 아닌 정직한 시간과 단순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다른 일들도 이렇게 풀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따뜻한 카레를 한 그릇 먹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카레를 너무 자주 만들어주니 가족들이 좋아했습니다. 저의 고통이 가족들의 기쁨과 연결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신은 어떤 일의 기쁨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카레를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제가 느낀 기쁨에 대해 말해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는 방파제를 따라 수변 공원과 광안리 해변을 걸었어요. 친구와 함께였고요. 같은 친구와 2년 전에도 이 해변에 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변하기 전이었고 우리는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걸었고 이번에는 왼쪽에 두고 걸었어요. 저는 하얗고 예뻤던 광안대교가 색색의 다리로 변했다고 말했고, 친구는 다리는 원래 오색 빛깔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다리를 다르게 기억했는데 진실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속 걸으며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상황들이 이토록 크게 변한 것에 놀라며 우리가 잃은 것들을 떠올렸어요. 서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떠난 우리를 잠시 주워 살필 수 있었고 다시 노란 모래속으로 풀어줄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대화를 하다가 좋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말을 서로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아주 많은 시간을 썼어요. 결론은 정말 간단한 이야기였는데도 말이에요. 어째서였을까요? 마스크 뒤에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였을까요? 몸이 지쳐서였을까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너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닿는 일은 사실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뒤돌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올 때, 그러니까 검은 바다를 오른쪽에 둔 채 걸을 때 잠시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다시 다리의 끄트머리에 도착했을 때 아주 생소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새소리 같았는데 까마귀도 갈매기도 아니었고 까만 밤하늘을 유심히 보니 더 큰 새였습니다. 그 새는 다리를 가로질러 얕은 파도 위에 가느다란 다리를 담그고 내려앉았어요. 곡선으로 휘어진 목과 펼치면 꽤 커다란 날개가 꼭 두루미 같았습니다. 물가 경사면에 파란 타일로 만들어 놓은 계단에 앉은 사람들도 두루미라고 속삭였으니 두루미일 거라고 저와 친구는 믿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지켜보니 얕은 파도를 맞으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두루미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대여섯 마리가 모였는데 점차 더 발견해낸 윤곽은 15마리도 넘었습니다. 바닷물을 맞으며 날개를 펼치고 어둠 속에 모여있는 두루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친구와 저는 침대와 의자에 걸터앉아 그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새이며 철새인 두루미에 대해, 흔히 뉴스에서 보았던 늪이나 저수지가 아니라 해변에 내려앉은 두루미에 대해, 저는 철새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떠올라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매년 아메리카 대륙과 남반구에 있는 호수를 오가는 아주 작은 철새가 있는데 그 새가 예년보다 빨리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하면 그 해에 발생하는 허리케인 숫자가 많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호두 크기의 뇌를 가진 이 작은 새가 몇 달 전에 미래의 상황을 직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었어요. 과학자와 슈퍼컴퓨터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며칠 전에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친구와 저는 새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고 그들이 단서를 찾아내는 거라면 정말 그 복잡하고 방대한 경우의 수를 지나 예정된 미래가 이미 몇 달 전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질문했어요. 함께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토록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왜 찾아올까요?
이야기는 자주 실패하고 길을 잃고 이해나 공감이 되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이야기하길 원한다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길 원한다고 믿는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쁨입니다. 저는 요새 이러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곤 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기쁨이 있으셨나요? 요새 어떤 슬픔을 느끼시나요? 당신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당신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괜찮은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느다란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더 좋겠지요. 먼 곳에서 안부를